범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우휘랑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주제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AI 특집,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AI가 온다. 네, 그 AI의 발전 단계에서 네. 지금은 흑백 텔레비전에 불과하다. 뭐 이런 발언들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AI의 그 발전에 따른 부가가치 어느 쪽에서 클지, 어느 쪽 기대가 높은지 이게 네. 또 수익에 연결될 수 있는 그 인사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픈 AI의 기억 기능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어떤 비즈니스 이슈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AI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아직은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AI 관련주 특집으로 오픈 AI의 챗 GPT 기억 기능을 탑재를 통해서 이제 유망 분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리서치 RM은 총 3가지 시리즈로 리포트를 발간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2가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AICC라고 불리는 AI 콜센터고, 두 번째로는 사이버 보안 분야입니다. AI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면 AI 상담사가 연결을 해주고, 이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할지를 이제 말하면 그 업무로 좀 연결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기업의 인건비를 줄이는 솔루션으로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기업에도 적용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딥페이크나 해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AI이기에 나를 복제해서 사이버상에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취약점을 잘 보완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기업들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픈 AI의 기억 기능이 탑재되면서 부각될 수 있는 유망한 분야 AICC, AI 콜센터죠, 말 그대로. 네, 그 맞습니다. 약자 CC고요. 이것이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많은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해킹 이런 우려가 커지는 만큼 디지털 보안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챗 GPT에 탑재될 기억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이제 오픈 AI에서 챗 GPT의 기억 기능을 넣는다라고 이제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고객이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채팅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억해서 다음 대화 때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이를 반영한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나의 직업과 취향, 가족 관계 등을 파악하고 AI를 통해서 더 정교하고 맞춤화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현재 챗 GPT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변하는 생각하는 뇌만 가지고 있다라고 봤다면, 이제 기억 기능이 적용된 챗 GPT는 나만의 AI 뇌를 갖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활용 범위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만의 AI 뇌 이렇게 묘사해서 기억해두면 되는 내용이 기억 기능이라고 합니다. AICC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CC가 왜 주목을 받는 것인가? 비용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AICC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말 그대로 AI 콜센터의 약자입니다. 이제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디지털 전환 기술과 기존의 인터넷 콜센터를 기술을 결합해서 낡은 콜센터 시스템을 이제 현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연휴가 끝난 월요일이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은행, 증권사에 이제 전화를 했다가 상담원 연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이제 다른 문의를 위해서 이제 상담사에게 다시 연락을 하기라도 하면은 이제 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반복을 해야 되는 이런 귀찮은 점이 있었는데요. 챗 GPT의 기억 기능 도입할 경우에는 이를 반복할 필요가 없고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국내 AICC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40억 원에서 2030년 5천억 원 이상 규모로 이제 10배가량 성장할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2년 내에 국내 기업의 약 3분의 2가 이제 비용 이슈로 이제 AICC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AI, CC, 이 비슷한 모델들이 이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용하면서 네. 아직은 편리함을 크게는 못 느끼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꼭 네. 상담원 연결 0번 눌러서 상담원 연결을 네. 해서 직접 문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 더 뭐 편리해지겠죠. 네, 앞으로 맞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AI, CC 관련주 좀 알아볼 텐데요. 어떤 기업들 소개해 주실 건지 첫 번째 기업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제 현재 SKT와 AI 관련해서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이고, 이제 동사는 1999년 설립된 자연어 처리 기반의 검색 엔진 전문 업체로 2022년 7월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네, 주요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텍스트 AI, 두 번째로는 비디오 AI가 있는데요. 동사는 AI 기반의 멀티모달, 즉 시각, 청각 등 여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이를 통해서 검색, 텍스트 분석, AI CC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는 LLM을 활용한 AI 상담원의 성능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네. 호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고객과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대규모 언어 데이터 그리고 LLM을 학습을 통해서 문장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질문의 답변을 받고 문서를 요약하고 언어를 번역하고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기능이 완벽히 탑재될 전망입니다. 이제 문장 내 단어 사이의 유사성과 문맥 형성 등을 파악해서 보다 정확한 의미 생성이 가능하고, 지난해 8월 LLM 기반의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런칭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SKT는 2022년 10월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지분을 약 20.7% 취득을 한 상태이고, 2대 주주로 오르면서 양사 간의 AI 기술력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있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29일에는 동사와 AI CC를 비롯해 생성형 AI, AI 비전, AI 데이터 등의 사업 부분에서 협력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물론 SKT 같은 경우에는 AI CC 분야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감행한 KT나 LG U+에 대비해서 조금 늦다, 후발주자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향후 사업 확장과 고도화를 위해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와의 업무 협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AI 그러니까 AI 뭐랄까 상담, 네, 네, 이런 게 네. LMM이 발전을 해야 이게 편해진다라는 네, 걸 또 맞습니다. 내용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채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들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SK텔레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이 지분을 네, 갖고 있는 코난 취득했습니다. 테크놀로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KT 계열사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KTIS입니다. 네, KTIS 같은 경우는 2001년 KT의 114 번호 안내 서비스 사업에서 분사해서 한국인포서비스로 설립됐는데 2010년에 코스피에 상장됐고요. 이후에 2019년 3월에 KTIS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은 이제 컨택센터라고 KT 고객센터나 114 번호 안내 이런 센터가 있고, 두 번째는 광고 서비스와 상품 판매, 세 번째는 유무선 통신 관련 유통, 네 번째로는 디지털 커머스나 디지털 광고의 신규 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약 1,359만 명의 KT 고객 서비스를 위탁받아서 고객 콜센터와 114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KT 같은 경우 AI CC를 미래 5대 성장 산업으로 이제 판단해서 2027년까지 매출 5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2022년부터 114 고객센터에 AI CC 솔루션을 도입한 상태이고요. 서비스 제공 이후에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2년 3분기에 이제 1,361억 원, 그리고 37억 원에서 2023년 4분기에 1,607억 원, 그리고 43억 원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AI가 직접 대응하는 보이스봇과 상담 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상담원에게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해주는 어시스트 봇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인 상태인데요. 올해 초에는 동사의 114 안내 AI CC 처리율은 월 기준 40% 이상으로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KT에서 이렇게 AI CC에 대해서 5대 유망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CC, IoT,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공간 에너지, KT 쪽의 5대 성장 사업이고 그 가운데 AI CC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KTIS 어떤 움직임 보일지 주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AI CC 관련주 마지막으로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브리지텍 같은 경우 1995년에서 설립돼서 AI 컨택 센터 전문 개발 업체로 2008년에 코스닥에 상장했는데요. 주요 사업 부분 같은 경우 콜센터, 음성 인식, 통신 사업, 서비스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이제 콜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NH농협은행, KT, 그리고 신한금융그룹, 삼성카드 등이 있습니다. 동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 대용량 클라우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콜센터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임대하는 구독형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 AICC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고객센터에서 AI를 활용해서 신속한 고객 응대와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AICC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브리지텍 같은 경우 사람처럼 말하고 알아듣는 AICC 플랫폼인 보이스봇과 챗봇을 통해서 고객 문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AI 상담 도우미와 연계하면서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타 부서 상담 업무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콜센터 대비해서 50에서 70% 빠른 업무 처리 속도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KT와 사업 협력을 통해서 콜 인프라, 상담 어시스턴트, AI 솔루션까지 가능한 AICC 서비스인 에이센 클라우드를 개발했고요. 기존 콜센터의 경우에는 인프라 교체를 위해서 사내에 하드웨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데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브리지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모델로 장비 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매달 사용량만큼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는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AICC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AI 콜센터 관련주 브리지텍이 있었습니다. 콜센터, 음성 인식 등의 사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로 금융사와 KT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챗GPT에서 기억 기능을 도입하는 데 따른 여파로 AI 네. 콜센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기억 기능이 도입되면서 개인화된 AI 구축이 가능해진 만큼 또 해킹 시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억 기능이 탑재되면서 디지털 보안 분야가 더 주목받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래동화, 손톱 먹은 들쥐라는 전래동화를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어느 선비의 손톱을 먹은 들쥐가 그 선비와 똑같은 사람으로 둔갑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요. 네. 이처럼 이번 기억 기능 도입을 통해서 챗 GPT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AI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해킹이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 로그인 정보를 타겟팅했다면 이제는 나의 직업, 취향, 가족관계 등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정말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걸 새삼 맞습니다. 깨닫고요.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가장 창조적인 컨텐츠는 브이로그. 가장 개인적인. 가장 개인적인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가장 창조적인 컨텐츠이기도 한데요. 디지털 보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관련한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올해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 소개해드리면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1,150억 달러에서 2029년 2,600억 달러로 연평균 13.4% 성장할 전망입니다. 초거대 AI 출현은 기회이자 위협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 정부들이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연예계에서는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용한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이 SNS상에 확산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제 또한 미국 대선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많은 선거 그 가운데서 미국 대선 네, 놓여 맞습니다. 있다는 점에서 딥페이크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다 더 인식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디지털 보안 관련 주목할 기업들, 우리 기업 가운데 유망한 기업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었던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1998년에 설립된 인증 보안 솔루션 개발 및 구축 기업으로 이제 2017년 신한 제2호 스펙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주요 사업 부분은 공개키 기반의 보안 솔루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전자서명 시스템 운영, 국방 보안 장비 및 보안 솔루션, 산업용 기계 장비 임대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5년간 국세청을 포함해서 이제 3,500여 개의 고객사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최근에는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활용한 서비스가 사이버 해킹의 새로운 공격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가표준기술연구소에서는 AI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해킹 위협을 회피, 중독, 남용, 프라이버시 등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프라이버시 공격이 가장 민감한 정보를 추출해서 악용하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내에 악성 코드를 주입해서 데이터를 훔치고 공급망을 이제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보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안 사업에서 이제 양자 암호는 데이터 해킹 시도 시에 정보가 양자 상태로 변해서 복제가 불가능한 꿈의 기술이라고도 불리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동사의 기술력은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에서 양자 암호 통신 3대 핵심 장비 중 하나인 양자키 관리 장비 제품 이제 매직 QKM의 보안 검증을 획득한 상황이고요. 이제 동사를 빼고는 이제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정부가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자 보안 서비스 개화로 이제 동사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지난 3월 말에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그 네, 당시에 국내 증시에서 보안주가 움직이던 시기였거든요. 예, 이때 이제 이 종목이 사이버 보안의 대장주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도 설명해주셨죠. 양자키 관리 장비 이걸 국내 최초로 국가정보원 보안 검증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자 컴퓨팅 시장이 또 개화를 했을 때 네.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주가는 3월 말 이후에 다시 네. 재차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4,000원대가 좀 저항입니다. 예, 저항이고요. 그래서 저항대에 도달하고 나서 다시 좀 밀려 내려가서 사실 3월 말보다는 지금 주가는 좀 더 하락해 있는 모습을 네.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과연 이 맞습니다. 가치가 또 언제 부각이 될지 또 그동안 얼만큼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지 이 기업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보안 관련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K사인이라는 종목인데요. K사인은 1999년에 설립된 공개키 기반 암호 인증 원천 기술 개발 기업으로 2014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개키 기반의 암호 인증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주요 사업 부문은 시스템 보안, 정보 유출 방지 보안, 그리고 암호 인증, 보안 관리로 구분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동사 제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K사인 시큐어 DB는 이제 고객의 DB 파일을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세분화된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해서 감시 및 책임 추적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전자기기 하나에 개인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현대사회의 개인정보 보안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등장으로 함께 이와 연계된 악성 코드나 딥페이크 등 보안 위협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존 필드 레벨의 암호화의 전체 DB 암호화 그리고 데이터 마스킹 등의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사인은 2022년 행안부가 제안한 블록체인 적용,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신뢰 기반 구축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기술력을 입증한 상황이고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키 관리, IoT 기기 인증, AI 기반의 보안 위협 탐지 및 대응 기술 등을 확보하면서 강력한 서비스를 갖춘 동사 솔루션에 주목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 기업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어떤 기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을 가진 회사 이렇게 봐야 될까요? 보안 기업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뭐 다양한 보안 관련한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IoT 시대가 본격화되는 게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데 그런 AI가 탑재된 여러 가지 가전과 네. 관련해서도 뭔가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또 보안 관련주, 디지털 보안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글루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글루는 통합 보안 관리 전문 기업으로 2010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주요 사업 부분은 솔루션 사업 부분, 서비스 사업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SIEM, 즉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솔루션은 서로 다른 장치의 정보 보호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보안 데이터를 통합, 저장, 검색,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동사는 2019년에 국내 최초로 AI 보안 관제 솔루션인 스파이더 TM AI 에디션을 출시하면서 다수의 기관과 기업에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 AI 탑재로 오탑률 감소와 반복적인 업무 시간을 단축했고, 지난해 동사는 보안 데이터를 단순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챗 GPT와 연계 가능한 에어라는 프로그램을 출시했고요. AI 모델의 근거와 예측 결과를 자연어 형태로 설명해주는 서비스로 로그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AI 솔루션은 에어 솔루션은 분류형 모델 결과, 설명형 모델 결과, 생성형 모델 결과를 활용해서 보안성을 높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챗 GPT와 연결하고 있는 서비스를 향후 구글이나 메타, 카카오 등 생성형 AI 모델로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객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서 외부 생성형 AI를 선호하지 않는 기업을 위한 중소형 언어 모델인 SLLM인 그린 AI도 개발하고 있고, 범용성과 고객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동사 솔루션의 마케팅 강화로 고객 증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글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보안 관련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AI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생성형 AI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린 네. AI 이런 걸 한 거 보면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종목인데요. 이들 모두 지금 상장한 이후에 사실 큰 시세 내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아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디지털 보안 관련주가 큰 테마가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실적이 잘 나고 유망하다면 바닥권에서 공략한다면 충분히 또 이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대시세 나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클이 네. 있는 기업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공공 관련된 이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4분기 실적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좀 매수를 했다가 4분기 실적 나올 때 좀 매도를 한다. 약간 이런 관점에서도 투자 포인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챗GPT 기억 기능 탑재와 관련돼서 오늘 또 두 가지 테마를 알아봤는데요. AICC 디지털 보안 관련주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해 주시죠. 네, 이제 기업을 굉장히 많이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후에 목표가를 제시한 기업만 좀 목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AICC 같은 분야에서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었고, 자연어 처리 검색 엔진 기업으로 AI 기반 멀티모달 검색 텍스트 분석이 가능하며 AICC 등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또한 올해 1월 29일 SKT와 AICC 사업 부문에서 업무 협약을 발표했고, 적극적인 사업 확장 정책으로 추가 성장 동력까지 마련됐다는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로 KTIS는 이제 AI CC 및 광고 서비스 판매 전문 기업으로 가입자 약 1,359만 명의 KT 고객센터와 114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KTIS 현장 직군 근로자 수가 이제 8,000명대에서 7,000명대로 이제 약 9% 감소하면서 인건비 절감에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AI CC 구축 기업으로 구독형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의 대기업 고객군을 확보했고 2023년에는 LG U+와 125억 원 규모의 신한은행 콜센터 인프라 구축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 등 대형 수주 확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KTIS는 적정주가 4,000원, 브리지텍 적정주가 8,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 같은 경우에는 드림 시큐리티 이제 25년 업력에 인증 보안 솔루션 개발 기업이고 국세청을 포함해서 3,500여 개 이제 고객사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고, K사인 같은 경우 공개키 기반의 암호 인증 기술 개발 기업으로 이제 생성형 AI 기술에 연계된 딥페이크나 악성 코드 등장으로 보안 위협이 상승했을 때 동사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보안 솔루션에 주목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글루입니다. 통합 보안 관리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챗 GPT와 연계가 가능한 에어라는 프로그램을 출시했고요. AI 모델의 근거와 예측 결과를 자연어로 설명 가능한 로그 및 이벤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드림 시큐리티 적정주가 5,700원, K사인 2,7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서치 아름에서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AI 관련주로 AI 콜센터 디지털 보안 관련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제시해주신 6가지 기업들 쭉 비교를 해서 어떤 쪽이 성장성이 가장 높을지, 어디가 안정적인지, 어디가 주가가 싼지 이런 영역별로 해서 랭킹을 스스로 매겨보시고 네. 한번 기업들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